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양산지점 미국 주식 투자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운의 럭키 세븐 7번째 주식 투자 리스크 관리법입니다. 저는 발표자 김민석 차장입니다. 컴플라이언스 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하이투자증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진행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고 있고요. 회사를 대표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본 자료에서 다루는 이유는 한국 번역저 제목 최고의 주식 최고의 타이밍, 저자 윌리엄 오닐, 영문명 How to Make Money in Stock의 투자 원칙인 캔슬링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과 세미나 진행자는 저자 혹은 출판사와 아무런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명기하였습니다. 그 외에 컴플라이언스 노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컴플라이언스 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언급하는 종목과 ETF는 단순히 공부를 위한 참고용입니다. 절대로 매수 추천이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단순히 영상에 언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목이나 ETF를 투자하는 것은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진행자가 이야기하는 투자 이론은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여러 투자 이론, 투자론, 교과서 등과 매우 상반된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소 진행자의 의견이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에게 한 번의 시간만 허락이 된다면 저는 바로 이 리스크 관리만을 할 것입니다. 시장, 매수, 매도 다 필요 없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리스크 관리와 자금 관리, 매매 기록 관리, 이것이 바로 투자에 있어서 저는 50%라고 적었지만 저는 감히 70%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없이는 투자의 성공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회사가 똑같이 또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파산을 했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제가 좋아하는 의리 배우님과 워렌 버핏의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의리 배우님을 좋아하는 팬인데요. 옛날에 그 고깃집에 가면 의리 형님이 하는 고깃집 가면 서비스로 항상 의리 음료수, 의리! 이러면서 음료수를 딱 주고 가시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스타에 나오셨는데 주식과의 의리를 지키셨다가 후회가 막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상장 폐지만 지금까지 4번을 당하셨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의리 형님 이렇게 배우님께서 방송에 나온 걸 보셨는데 주식해서 돈을 많이 번 적이 있으셨고 100억 가까이도 벌으셨다고 방송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 주식으로 번 돈을 다 잃고 빚까지 지게 되셨고 빚 때문에 결국 120평에서 30평으로 이사를 가시게 됐다. 그런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멘트가 이거였어요. 이상하게 의리 배우님께서 조금 매수한 종목은 10배가 오르고 꼭 내가 실패한 종목은 내가 가장 많이 산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회사가 파산한 것은 같은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가 버크셔 해서웨이 2013년 연차 보고서 17페이지에서 따온 겁니다. 한번 보면 영어 이제 안 할게요.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께서는 에너지 퓨처 홀딩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운이 좋으신 거예요. 버핏이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그렇지 못했다. 텍사스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전 같은 전력시설을 텍사스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시설을 인수하기 위해서 만든 자기가 이제 회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도한 이제 버핏이 만든 회사는 아닙니다. 인수하기 위해 만든 회사인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도했죠. 모은 자금 8조를 큰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그 당시 역사상 가장 큰 45조짜리 인수를 한 인수건이었어요. 그런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여기에 2조를 투자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망해서 2,590억을 건졌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산했다 이렇게 적었어요. 하지만 7년간 배당으로 8,730억을 받아서
40% 정도밖에 손해를 안 봤어요. 그리고 다음엔 찰리한테 물어보고 할게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뭐 아무튼 좀 익숙하죠? 뭐 날렸는데 뭐 배당 그 지금까지 받은 배당을 생각하면은 뭐 어떻다. 배당. 자, 투자 회사가 파산한 것 같은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자, 의리 배우님 보시면 혹시 상장 폐지 종목에 그저 많은 포지션 비중을 매수하신 건 아닌가? 혹시 의리 형님께서 10개 종목을 사신다고 가정을 하고 같은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셨으면 8개 종목, 심지어 9개 종목이 망할지라도 한 종목이 10배로 올랐으면 원금 수준에서 버티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 비중으로 이건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이제 동일 비중으로 종목을 투자하면 그죠? 10개 중 8개가 망해도 이제 2개가 10배 오르면 이득을 보시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를 하지만 쿨하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셔서는 안 되겠죠. 버핏을 보면 일단 망해도 절반은 건졌어요. 네, 최악의 상황에도. 이는 포트폴리오를 통해 살아남았죠. 워렌 버핏이 그 에너지 퓨처 홀딩스를 인수할 때 과도한 뭐 자산 비중을 한 게 아니고 하나의 포트폴리오 하나로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살아남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망했다 할지라도 워렌 버핏은 여전히 투자회사의 돈을 뭐 버시고 계십니다. 성공한 투자자로서. 역사상 가장 최악의 45조짜리 인수를 주도한 이유가 그런데 혹시 전기료 상승으로 야기된 이 회사의 아주 좋은 배당 현금흐름에 있으시지는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이런 배당 현금흐름에 너무 큰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닌가. 석탄 발전소는 그 당시에도 여러 회사들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석탄 발전은 오늘날 가장 더러운 발전소죠. 에너지 업종은 살아있는 밧줄처럼 변동성이 크다는 역사적 교훈을 혹시 잠시 간과하신 게 아닌지. 그 결과가 인수계약 잉크도 마르기 전에 거대한 천연 자원, 가스 자원이 미국에서 발견이 됐고요. 북미에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전기료는 극적으로 하락해서 결국엔 파산하신 겁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로 평소 정직하고 겸손한 인품으로 A major unforced error, 내 잘못이다, 인정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Dead Company Working이라는 책에서 공매도로서 이제 성공한 헤지펀드 매니저 스캇 피어런이 쓴 책을 인용했습니다. 사례를요. 자, 그럼 두 가지 사례의 교훈을 살펴보자고요. 자, 의리 형님은 끝까지 끝장을 보고자 하셨죠.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끝까지 끝장을 보지 말자. 예, 감내할 위험을 한번 정해보자라는 거죠. 우리는 주식과 사랑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Only date with them. 데이트만 해라. 끝장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너무 특정 회사에 그죠? 배당과 현금 흐름에 초점을 둔 투자를 하신 게 아닌가. 배당 이자 수익에 너무 초점을 두지는 말자. 중요한 건 회사의 성장이다. 너무 이 회사의 성장을 간과하고 배당과 이자 수익에 초점을 맞추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는 성장하는 회사, 이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가장 큰 우선으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죠. 그러니까 이제 배우님께서 한번 이렇게 몇 번 투자 실패를 하셨으면 이러한 사항을 분석하고 약간 개선점을 찾으시는 게 어떻을까. 지금 자신의 매매를 분석하고 기록하고 돌아보지 않으셔서 계속 폐지를 4번 정도 맞으신 게 아닌가. 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고 했는데 뭐 여기 2017년 인터넷 기사인데요. 뉴욕타임즈. 뭐 또 구조를 비드를 넣으셨네요.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실수해서 배우시지 않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넘어갈게요. 네. 김보성 배우님, 포트폴리오 같은 비중으로만 이렇게 하셔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 자, 투자 리스크 관리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로 기대 수익보다 큰 위험을 감수하지 말자고요. 자신의 매매 결과를 평균 내자. 손실은 우리가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의 주요 내용 살펴볼 겁니다. 매매 승률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 목표는 달라진다. 자신의 과거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험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일단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캔슬의 원칙을 따랐을 때 최악의 상황의 시나리오를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건 저도 그렇게 한 내용이니까 걱정돼서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넘버 1. 물방으로 손절하고 손실을 본다. 그리고 서점에 간답니다. 자, 그래. 윌리엄 오닐책 보니까 20에서 25%를 수익 실현하고 8% 손절을 하라고 그랬어. 그래, 좋다. 간다. 자, 투자 1. 5천만 원 원금. 간다. 한 종목. 팍! 실패. 그래. 칼같은 손절. 8% 손절합니다. 잔고는 4,600만 원. 수익률 마이너스 8%. 두 번째. 간다. 물방. 손절. 잔고 4,200만 원. 마이너스 15.36%. 그래도 원칙을 지켜야지. 세 번째 투자. 간다. 세 번째 몰빵. 네 번째 몰빵. 다섯 번째 몰빵. 손절. 자, 이렇게 5번 손절한 결과는요. 마이너스 34%가 되고요. 잔고는 3,2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아니, 김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손절해라고 해서 손절했는데 아니, 한 달도 안 돼서 5번이나 매매를 했는데 뭐 마이너스 35%나 이런 사기꾼들. 그래, 내가 보니까 투자는 뭐 그 사고 파는 거 아니라 하더라고. 일단 서점에 가보자. 서점에 가십니다. 자, 한국 서점에는 여러 전문가의 책이 있습니다. 윌리엄 오닐이 그렇죠.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 모든 교수, 일반인 누구나 책을 쓴다. 그죠? 아하, 여러 책이 많깁니다. 어서 오세요. 이란. 투기꾼의 투기를 하셨군요. 같이 투자를 하셔야죠. 주식은 하락하더라도 파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믿고 가치를 믿으셔야죠. 여기 사고 팔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실이 났다고 해서 파실 필요 없고요. 꾹 들고 가시면. 그리고요, 성장이 빠른 그런 고평가주는 퍼가 높아서 고평가됐고 위험해요. 이런 내용의 책들이 한국 서점에서는 99%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래. 이게 맞아. 그 다음 세 번째는 전문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책의 전문가. 감동적인 휴머 스토리에 감동하게 되죠. 이건 저작권 문제로 제가 요약만 할 건데 이 책에서 감동적인 휴머 스토리를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시간을 중요하는 바이앤홀드 투자자가 되시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요. 우리 스승님은 1,000만 원으로 100억을 번 사람이래요. 아주 대단한 건 맞아.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 하도 주식이 떨어지길래 이 저자는 무서워서 팔았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때 이 저자의 우리 스승님은 계좌 평가 금액 100억이 6억까지도 하락했대요. 그런데 우리 스승님은 6억까지 하락했는데도 한 주도 주식을 팔지 않고 회사를 퇴사했답니다. 이해는 안 가지만 아무튼. 그리고 몇 개월 뒤 우리 스승님의 주식 평가 총액은 100억을 넘어서 장기적인 상승 모습을 타게 됐대. 이걸 책에 적어놨어. 그러니까 옆에 뭐라 적었냐면 밑에, 우와, 정말 파란만장한 증권 매매 휴먼 성공 스토리구나. 정말 피부로 느낄 정도의 부자야. 진짜 부자 스승님의 투자 비법이라고 그래갖고 또 적어놨어. 뭐냐면 돈을 얼마만큼 버느냐보다 손실을 줄이는 게 중요하대.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100억이 6억이 되면 회사를 왜 그만둬야 되죠? 더 열심히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보면 여기 주식 투자 비법을 이렇게 적어놨어. 돈을 얼마만큼 버느냐보다 손실을 주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이건 인정. 근데 앞에 사례는 다르죠. 레버리지는 자본주의 축복이래. 이 사람 레버리지 썼으면 죽었잖아. 100억이 6억 되는데도 안 팔았는데 이게 축복입니까? 나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진정한 레버리지는 빚을 얻어서 과도한 위험을 안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한 손실만을 감내하고 빠른 시간에 높은 주가 상승을 보이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작은 리스크를 안고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레버리지죠. 짧은 시간이 빨리 올라가는 거, 작은 위험만 감수하고.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건 저수 생각은 다릅니다. 물론 픽앤세이브처럼 시간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짧은 시간에 작은 위험으로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좀 바꿔보자고요. 자, 1번 레슨입니다. 기대 수익보다 큰 위험을 감수하지 말자는 겁니다. 항상 기대 수익은 2, 최소한의 최대로 양보해서 손실은 1 비율을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아까 사례가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입니까? 아니, 과연 이렇게 큰 변동성을 허락하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게요. 자, 원금 100억입니다. 2008년도 원금 100억이 손익 마이너스 94%까지 견뎠어. 6억 됐어. 자, 원금 회복을 위한 이 요구되는 수익률은요. 94%가 까지게 되면 16배가 올라야 돼요. 바닥에서. 도대체 기대 수익이 얼마길래 94%의 손실을 감내하느냐고요. 93%의 손실을 감내하면서 향후 얻고자 하는 수익이 얼마냐고 보자고요. 자, 2009년이 돼서 가정을 해서 예를 들어 20% 올랐다. 그래, 회복 다 됐어. 16배 더 올랐어. 120억 됐다. 그러면 바닥부터 20배가 올라야 되고요. 주가가. 20% 이익을 위해 이 사람은 93%의 손실을 감내한 셈이죠. 리스크 리워드 비율은 0.2에 대 1입니다. 0.1을 얻고자 1을 희생시킨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투자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이 사람의 또 올라가지고 94억을 벌었대. 그래, 벌었다 칠게요. 가정이에요. 194억이 됐다 이제는. 이렇게 되면 바닥에서 194억이 될 때까지는 32배가 올라야 되고요. 그래도 합리적인 투자는 아니에요. 왜냐고요? 이분은 94% 이익을 위해서 93%의 손실을 감내했잖아요. 리스크 리워드 비율은 1대1, 고작 1대1이에요. 이렇게 올라도 합리적인 투자라고 볼 수 없어요. 합리적인 투자라고 겨우 보려면 제가 가정했지만 이 100억이 원금이 이제 180% 올라서 이익금이 180억이 돼서 280억이 됐을 때예요. 이렇게 되려면 바닥 6억에서 46배가 주가가 올라야 되고요. 이때야 비로소 리스크 리워드 비율은 2대1입니다. 180억을 벌기 위해 94억의 손실을 감내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산 주식 중에 바닥에서 20배, 16배, 20배, 32배, 46배 오른 종목이 있어요? 많아요? 과연 이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앞으로 이 주식이 46배 오를 거니까 나는 바닥에서 개긴다. 앞으로 46배 오른다. 이게 제대로 된 이런 거를 읽고 감동을 하게 되면 정말 최악으로 가는 거죠. 5번 손절해서 35% 손실 난 금액에서 이제 바이앤홀드가 되는 거니까 최악의 재앙입니다. 리스크 리워드 비율을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대이익보다 큰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자, 챔피언들의 노하우를 배워봅시다. 윌리엄 오닐이 어떤 교수나 일반인이나 저도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근데 과연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검증된 챔피언한테 배워야 되죠. 저런 챔피언 말고 지옥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챔피언 말고 리스크를 작게 돈을 번 사람들 누구 있나? 마크 미너빈이 전 시간에도 항상 드렸지만 전미 주식 투자 대회예요. 미국에서는 자기 돈으로 출전해야 되고 투자 기간은 1년입니다. 97년도에 우승을 하셨고요.
94년부터 99년까지 연평균 복리 5년 동안 이 사람은 평균 복리 220%, 총 수익 5년 동안 33,500% 번 사람이에요. 이렇게 책이 있고 베스트셀러 저자인데 우리나라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제발 번역해 주세요. 일본, 중국, 홍콩, 인도, 미국 베스트셀러입니다. 저 세미나에 밑에 댓글 달아주신 분 중국 분이에요. 중국에서 팔리고 있거든요. 댓글 달아주셨어요. 보시고. 여러분도 댓글 달아주세요. 전미 주식투자대회 3회 연속 우승 데이비 라이언. 85년, 86년, 87년 3회 연속 우승. 주식 배우고 싶어서 윌리엄 오니를 찾아가서 아르바이트 시켜달라고 하신 분. 대학교 때부터. 캔슬림 원칙 투자자. 윌리엄 오니의 제자. 3년 총 수익 1379%. 이런 사람들 어떻게 위험 관리하는지 노하우를 한번 배워보자고요. 괜찮겠죠? 배워봅시다. 자, 1번 레슨. 기대 수익보다 큰 위험을 감수하지 말아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2대1 비율을 항상 기억하세요. 자, 이거 전략 출처는 마크 미러민이 책인데 실제 사례 출처는 근원 매매 진짜 갖고 왔어요. 2020년 11월 삼성 SDI 근원 매매. 주가가 오르는 와중에도 여러분 향후 수익 대비 위험을 항상 계산하셔야 됩니다. 고점까지 들고 갈 때도 여러분께서는 계산했어야 돼요. 여기서 팔지 말지를 할 때 리스크 리워드 비율을 기억하자. 자, 한번 사례 볼게요. 2000년 11월 4일에 그놈이 46만 7천 원으로 삼성 SDI를 매수했어요. 매수라고 이제 주가가 올랐어. 1월 12일에 73만 1,500원에 이놈 팔아버렸어. 49.37% 수익. 짧은 기간에 괜찮았어요. 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 김 차장. 야, 봐라. 계속 들고 갔으면 고점이 82만 8천 원이네. 여기서 13.79%가 더해져서 큰일 났습니다. 화면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수익이 말이야. 예, 여러분 49에서 13% 더 더하면 72% 수익일까요? 아니에요. 복리죠. 복리를 기억하세요. 82%가 넘을 거예요. 85%. 주가가 오르는 와중에도 향후 수익 대비 위험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고점까지 긁고 가서 13.19%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었지만 만약 그놈이 그걸 위해서 들고 갔다면 여기 조종받을 저점은 60만 원이고 17.7%의 손실을 감내해야 됐어요. 좋은 작전입니까? No! 아니에요. 향후 주가는 올랐지만 좋은 작전이라고 할 수 없어요. 보세요. 13.1% 수익을 얻기 위해서 17.9%의 손실을 감내해야 됐잖아요. 리스크 리워드 비율은 0.7대 1이에요. No! 좋은 투자 아니에요. 17.79%의 손실을 감내하기 위해선 기대 수익이 34% 이상이어야 돼요. 2대1 이상이어야 돼요. 따라서 2대1 리스크 리워드 비율을 생각하면 이건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모든 결과가 같지 않음을 명심하세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성공을 할지라도 올바른 원칙과 올바른 리스크 리워드로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전 사례 같이 94% 갖고 가도 원금 회복되고 돈 벌었다. 이건 잘못된 투자예요. 여기다가 이런 잘못된 원칙에 익숙해지시고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셔서 계속 이런 성공에 젖어 계시고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 한 번은 극단적인 상황에 걸리게 될 것이며 모든 걸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성공을 하시더라도 결과만 보지 마시고 이 와중에 이 중간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합리적인 판단을 했나, 합리적인 리스크 리워드를 감내했는지는 항상 체크하시면서 뒤돌아보시고 복귀하십시오. 올바른 성공을 하셔야 투자에 성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드웨이 저처럼 긴 기간 돌아가지 마시고. 자, 사고 파는 놈들은 변동성이 커. 투기꾼들은 변동성이 커. 사고 팔면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바이앤홀드가 변동성이 큽니까? 리스크를 작게 지고 타이밍 투자를 하는 사람이 변동성이 큰지 보자고요. 95년에서 45개월 기간 동안 마크 미러빈이 월간 계좌 투자 수익 횟수입니다. 자, 이거 출처는 마크 미러빈이 트위터예요. 공식 트위터. 45개월 동안 이분이 죄송합니다. 자, 마이너스 3% 한 번 월간으로, 마이너스 1% 두 번. 가장 많은 횟수가 월간 수익이 5%, 15번 15개월. 그 다음 10% 10개월,
15% 8개월 이렇게. 손실 맥시멈이 3% 월간. 적게 터지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월간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복리의 결과를 누린 결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통계에서 배운 이 볼록한 그 그래프 이제 잊으세요. 투자에 있어서는요 왼쪽이 짧아야 돼. 우리의 손실은 5% 내에서 끝난다. 왼쪽이 5%로 짧고 길고 두꺼워지면서 오른쪽이 커질수록 유리합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사고 파는 놈들은 변동성이 큰 거 아이가? 94년도에서 99년 12월까지 마크 비니의 월간 계좌 감사 결과예요. 이건 공식적으로 한 거예요. 이 책에 나온 거. 자, 4-5종목이나 10종목까지 하는 이 집중 투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책에 나온 거 그대로. 2003년 대형 투자 관리 회사가 투자 조언을 받기 위해서 나의 계좌 감사를 요청했다. 얼딧. 했어요. 그리고 경영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94년에서 99년 5년 동안 이 마크 비너비니의 계좌는 시장을 넘어선 수익률 알파가 212%고 평균 복리가. 베타, 시장 대비 변동성이에요. 삼성전자가 베타가 1.21 정도 될 거예요. 베타가 0.43. 시장이 하나 움직일 때 이 사람의 계좌는 0.43밖에 변동성이 없었다는 거죠. 이 기간 동안 88%의 월간이 플러스 수익이고 오직 3개월만 손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껏까지 감사한 것 중 가장 놀라운 결과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많은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운용을 맡길 때 결코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5개 종목에서 10개 종목으로 투자를 해서 집중 투자. 그들은 집중 투자가 너무 위험하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최고의 이름에 더욱 집중하고 타이트한 위험 관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캔슬링 원칙같이 이런 투자를 속칭 타이밍 투자 이렇게 하셔도요. 리스크가 크다는 거는 편견이에요. 바이 앤 홀드. 어땠죠? 챔피언의 노하우를 배웠죠. 자, 그 기간 동안 S&P 500 하락본 월간이 S&P 500이 12개, 마크 미러빈 4개. 최대 손실 3%. 그동안 S&P 500은 최대 손실 본 월이 15%나 월간 손실을 본 적이 있어요. 제 1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디스트리뷰션 데이를 카운트 하셔가지고 그래 임마 돈 벌었을 때는 제일 장 좋았을 때 아이가? 아니네요. S&P 500이 월간으로 15% 떨어진 적도 있고요. 2008년도 2021년 2000년도 임마들은 뭐 했는데 시장 폭락하기 전에 분산일 투자, 분산일 계산한 것처럼 계산해서 다 나와 있었습니다. 올 캐시. 불가능할까요? 이것 또한 나중에 세미나에서 다루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IBD, 윌리엄 오닐의 시스템이 2008년 00년도에 나오게 됐는지 실제 사례로 세미나 하겠습니다. 마켓 타이밍 재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95년도에는 손실 본 월이 없었어요. 2%, 4%, 6% 작지만 복리가 무서운 겁니다. 계속 쌓는 겁니다. 37, 28, 34. 올해 전미 투자 챔피언 대회도 나가셨어요. 그 결과 나오면 나중에 공유하겠습니다. 그것도 이거 감사할 거랍니다. 감사해서 책으로 낼 거라니까 기대됩니다. 자, 중요한 건. 그럼 여러분 얼마만큼 위험을 감수하실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우리 자신의 투자 결과를 월간, 연간으로 한번 쭉 뽑아보자. 여러분, 연수익 25% 이상 거둔 해가 얼마나 자주 있을까요? 여러분, 꾸준하게. 손실을 작게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자, 계좌 손실 이렇게 적어놨고 이 원금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을 적어놨어요. 손실도 복리로 불어나요. 그래서
5% 손실 봤을 때는 원금 회복하는데 5.26%면 손실이 회복이 되는데 벌써 20%가 넘게 되면 여러분 20% 손실 보시면 이거 회복하는데 25%가 필요하고요. 30%가 떨어지게 되면 43%가 필요하고요. 벌써 50%가 되면 100% 더블 내야 돼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연간으로 얼마나 100% 수익을 낸 해가 많았는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7, 80% 한번 손실을 보게 되면 원금 회복까지는 상당히 정말 힘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투자 레전드 전설이 아니라니까요. 감동의 휴먼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손실을 적게 보는 것이 복리를 누릴 수 있는 비법이에요. 작게 터져야 돼요. 자, 여러분 얼마만큼 위험 감수하실 겁니까? 자, 한번 이것도 적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적어보세요. 적어봐야 눈에 익혀지고 자기한테 와 닿아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2020년 동안 우리가 돈 많이 벌었잖아요. 벌었는데 2년 연속 수익 내고 1년 손실 볼 경우를 마크 비너 책에서 제가 그대로 갖고 왔어요. 상황을 산수 한번 해보자고요. 자, 2020년 불꽃 같은 해. 좋아! 네, 막 70% 벌었어. 올해도 70% 벌었어. 그래, 두 해나 70% 벌었으니까 올해 바이 앤 홀드. 이거 뭐야, 고점에 쓰러지네. 안 판다. 투자는 파는 거 아니다. 회사를 보고 기다려야지. 안 판다. 70% 손해 한번 보면 죄송합니다. 3년 총 수익이 마이너스 13%가 되고요. 진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미쳤나 이놈이. 연평균 복리 마이너스 4.7% 돼요. 차라리 10% 보시고 10% 올해 2023년에 터지시면 총 수익 8.9%고 연복리 2.9%가 나와요. 여러분 이건 산수 안 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작년과 올해 90% 보신 분은 네, 90% 두 번이나 봤으니까 90% 괜찮겠지 하면 안 돼요. 90% 손실 보면 마이너스 63.9. 복리 마이너스 28%. 적으세요. 50% 벌고 50% 2년 연속 벌고 마이너스 50% 터지면 이땐 벌어요. 12%. 차라리 이게 나아. 연평균 복리 4%.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작 이거 벌자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작게 터지셔야 됩니다. 리스크 리워드 생각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얼마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기대 수익 어떻게 구하는데 볼게요. 그래 김 차장이 윌리엄 오닐 책에서 말이야 25% 수익 8% 손절하고 했으니까 난 8% 손실만 감수할래. 자, 두 번째는 나 김 차장 세미나 보니까 15에서 20% 수익 보고 5% 손절하라고 그랬어. 난 5% 손실만 볼래. 3번 무슨 소리고 난 100% 벌어야 돼. 그러니까 김 차장이 2대1 리스크 리워드 하랬으니까 난 100% 벌고 50% 손실 견딜 거야. 이거 다 맞는 소리일까요? 볼게요. 자, 기대 수익과 기대 손실 위험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기대 위험은 나의 기간 평균 수익률에 따라서 감내 손실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적으세요. 나의 평균 수익에 따라서 감내 손실을 조정하는 거예요. 볼게요. 자, 다 틀린 말이에요. 나의 평균 수익에 따라서 조정해야 돼요. 왜냐고요? 이 무슨 소리야, 임마? 볼게요. 자, 매매 손실은 유일하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죄송합니다. 이놈이 오늘 미쳤어요. 챔피언 마크 비너미네가 얘기했어요. 책에서 자 보세요. 25% 수익 보시고 8% 손절하시는 분 왜 틀렸냐면요. 1번 형님은 최근 1년 평균 수익률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수익이 8%밖에 안 돼요. 죄송합니다. 따라서 8% 평균 수익을 갖고 계신 분이 8% 손실을 감내하시면 안 되겠죠. 리스크 리워드 비율 1대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 보실 손실을 4% 미만으로 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김 차장이 5% 손절하라 했으니 난 5%다. 아니에요. 이번 누님 제가 보니까 6개월 평균 수익이 지금 시장이 어려워서 3%밖에 안 되세요. 6개월 동안. 그러면 누님은 3% 평균 수익을 보시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5% 손절하시면 안 되겠죠. 따라서 더 짧게 1.5% 미만으로 줄이셔야 리스크 리워드 비율이 2대1로 조정이 됩니다. 무슨 소리고? 100% 벌어야 돼서 나는 50% 견딘다. 2대1이잖아.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표 짜증나겠지만 볼게요. 여러분, 이거 레슨 3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수익 대 손실률 최적 선택
비율도 매매 수익률에 따라 이건 달라져요. 그러니까 2대1 투자를 가정할다 할지라도 매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매매 수익률, 배팅 수익률에 따라서 최적점이 달라진다는 것만 기억합시다. 10번 매매를 가정하고 이거 이제 트레이드 라이언에서 그 리차드 몰간이라는 젊은이가 엑셀로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몰간 고맙습니다. 2대1 투자를 가정했을 때 보세요. 그러니까 배팅 승률이 확률이 35% 미만이면 투자하면 안 돼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아까 형님이 100% 나는 100% 수익 보고 50% 손절할래는 승률이 50%가 되면 한 푼도 못 건져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2대1로 해서 100% 50% 손실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지. 적어 놓아 보시고 과연 이게 통하는지 산수를 해가지고 최적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100% 수익에 50% 손절을 할 거다라는 분의 최적 점은 확률이 투자 확률이 60%대부터 55%대부터 돈이 벌어지시면 이렇게 하면 100%를 벌게 되시고 계속 벌게 되시는 거예요. 자, 나의 투자 확률이 40%다. 10번 투자하면 6번은 지고 4번은 이기는 것 같아. 2대1 비율로 적절했을 때 가장 옵티멀 최적점은 20% 수익을 거두고 10% 손절을 하시는 게 가장 수익이 높아요. 10.2%. 이거 아셔야 돼요. 40% 확률을 갖고 계신 분이 나는 막 60%, 나는 80% 수익에 40% 손실 볼래라고 보시면 마이너스 37%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45% 수익에 22% 손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마이너스 4%예요. 최적점은 20% 수익에 10% 손실. 따라서 윌리엄 오닐이 20에서 25% 수익을 보고 8% 손절을 하라고 리스크 리워드를 3대1로 맞춘 것은 아마 여기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대다수가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 수익률은 거의 40%가 거의 좀 합리적인 게 맞습니까? 시장이 좋을 때 운 좋으면 50%가 되고요. 각 점에 따라서 내가 수익 보는 내 투자의 승률에 따라서 옵티멀 점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적어서 어떤 것이 최적점인지 아셔야 돼요. 50% 확률로 보시는 분이 투자 수익이 확률이 50%인 분은 내 100% 수익 내고 50% 손실 볼래 하면 버는 거 없어. 차라리 3% 수익 보고 1.5% 손절을 치시는 게 7% 수익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직접 이걸 아셔야 되니까 이 엑셀도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겠으니까 이거 다운받으셔갖고 산수 직접 손으로 써보세요. 어느 게 옵티멀 점인지. 그죠? 그래서 투자에 10번 투자해서 확률이 40% 미만 35%로 떨어지면 2대1로 비율로 해서는 돈 벌기가 매우 어렵고요. 리스크 리워드 비율을 더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2대1 비율은 이제 안 되는 거지. 수익이 20이면 손실은 5% 어때요? 그래서 제가 마크 미러비니가 5%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싶어요. 투자 매매 비용,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하락이랑 같이 예기치 않게 보게 되는 손실을 감안했을 때 5%를 목표로 둬서 리스크 리워드 비율을 4대1 정도로 하면 잘 되면 더 벌어질 것이고 잘 안 돼도 2대1 비율은 최소한 맞추게 될 거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신의 실패를 분석하고 개선법을 찾자는 거예요. 내가 썩었다는 점을 인정하자는 거죠. 내가 썩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아가자. 자, 이거 어느 놈의 또 엑셀 파일 따왔습니다. 2019년 10월에서 2020년 2월까지 이 놈이 매매를 한 걸 보면은 괜찮은데? 투자 수익률 평균은 18.3%고 잃은 건 마이너스 8%예요. 이모 괜찮네. 3대1 비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2대1은 넘으니까. 그런데 이놈은 돈을 잃었어. 왜냐? 승률이 22%밖에 안 됐거든. 총 18번에 투자를 했는데 4번만 이기고 14번 쳤어. 이 사람이 중간에 나의 매매 승률을 체크를 해 나가면서 투자를 했다면 40% 미만으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2대1 비율로 해서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했다면 이런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건데
이 수익률을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손실을 본 거예요. 물론 시장이 안 좋을 때 나오긴 했지만 매매를 중지하거나 매매 수익률을 40% 이상으로 높이거나 손실률 평균을 8%가 아닌 4% 미만으로 낮춰가지고 리스크 리워드 비율을 4대1로 조정을 했어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매월 주기적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 결과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적어서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 걸 알아야겠죠. 하지만 이놈은 이렇게 안 한 거지. 평균 수익은 228만 원 회당, 손실은 77만 원인데 돈을 잃었습니다. 내가 썩었다는 점 인정하자고요. 자, 과거의 실패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자. 이건 마크 비너비니가 과거에 했던 겁니다. 마크 비너비니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6, 7년의 기간 동안 한 푼도 벌지 못했던 그 기간 동안 그가 내가 손실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개선점을 찾았던 거예요. 자, 매매를 했는데 실제 수익이 마이너스 12% 손실이 났대요. 평균 수익률은 18%, 수익률 평균. 평균 손실률은 마이너스 10%.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100만 원을 가정하고 자신의 손실률을 이거 10%가 아니고 16%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6%가 아닌 평균 손실을 10%로 가정하고 딱 다 해봤대요. 평균 18% 손실이 16% 손실이 아니고 다 10%로 그냥 가정하고 딱 이렇게 바꿔봤대. 그랬더니 놀라웠다. 7%, 8% 이것도 10%로 바꿔서 10%로 손실을 다 해봤더니 수익률이 마이너스 12%에서 79%로 올라가더라. 평균 수익률은 18%인데 평균 손실을 2대1 비율도 아닌 10%로 고정만 해봤는데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마이너스 12%가 78.9%로 수익이 개선되더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항상 수익보다 손실 비율을 작게 가져가는 거야. 수익률과 손실률도 체크를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율 말고 실제로의 수익 금액과 손실 금액을 동시에 체크해야겠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개선점을 찾았던 거예요. 마크 비너비니는. 손실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평균 손실률을 18%에서 18에서 10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드라마틱한 결과가 개선됩니다. 손실 제한하셔야 됩니다. 리스크. 최후의 보루가 있는가? 김 차장 지난 시간 또 써먹어. 이건 지난 시간 했으니까 짧게 넘어갈게요. 이렇게 종목적으로 전체적으로 리스크 리워드 비율 맞추더라도 최후의 보루가 있어야 된다. 매수 가격에서 5% 하락시 나오고 전체 잔고 왜 2.5%냐? 처음 시작할 때 다 사지 마. 반만 사서 5% 손절이니까 2.5% 하락이다. 이때 되면 뭔가 잘못된 거다. 최대 5%다. 협상 불가. 아까 표 보셨죠? 두 번째 강조합니다. 앞에 표 봤죠? 손실이 커지면 만회하기 힘듭니다. 최대 손실은 5%! 협상 불가! 94% 휴먼 스토리! 협상 불가! 휴먼 스토리 개뿔! 안 돼! 기록하는 거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할 거. 전문가 문자랑 전화 받았을 때 어떻게 이제 대처하는지. 왜냐? 우리에 대해서 이제 잘 알게 됐거든요. 우리의 매매를 분석할 거니까.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주세요. 정리할게요. 손실도 복리처럼 붙는 걸 잊지 마세요. 손실을 작게 봐야 돼. 무조건 작게! 기대 수익보다 큰 위험을 감수하지 마라. 내가 기대하는 수익이 얼마인지 알고 20% 기대를 한다면 5%만 감내하십니다. 하지만 100% 50은 안 되는 거 보셨죠? 적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적어보시고 아셔야 돼요. 실제 자신의 매매 기록을 평균 내고 계속 주기적으로 월간, 연간 그래서 경험이 많을수록 좋아요. 경험이 많을수록 평균적으로 내 수준이 어떤지 딱 나오니까 기록이 신뢰가 간다. 평균 내고 평균 이익보다 최소한 절반 이하로 감내할 손실을 정하라. 손실만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10개 사서 어느 게 대박 날지 요놈이 얼마나 오를지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하지만
내가 이 거래에서 내가 이 정도 손실을 보겠다는 것만은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손실을 정하는 겁니다. 나의 평균에 맞춰서. 나의 평균이 커지면 손실도 조금 더 볼 수도 있고, 내 평균이 작아지면 여기에 맞춰서 감내하는 손실을 작게 만들어야 돼요. 평균 수익이 5%면 5% 손실 감내하면 안 돼요. 2% 미만으로 가야 돼요. 최소한. 이게 홀리 그레일, 유일한 이기는 법. 매매 수익률에 따른 시나리오로 최저점을 찾아라. 아까 엑셀 보시고 띄워놓을게요.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내가 썩었음을 인정하고 개선법을 찾자.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고 그놈처럼 서점 가갖고 가치 투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파는 거 아니에요. 현명한 투자 홀딩 바이 앤 홀딩 기다리세요. 손실은 됩니다. 회사를 믿고 기다리세요. 이런 유혹에 빠지게 돼요. 내가 실패했을 때 지옥을 맛봤을 때 내가 왜 잘못됐는지 적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임마 이거 사기꾼이네. 이게 이 새끼들 이거 증권사 약정시키려고 사고팔고 뭐 손절하락한다. 이런 식으로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한국 서점에 가면 다 이거밖에 없어. 전부 가치 투자래. 죄송합니다. 저퍼 홀딩 바이앤 홀딩 내려가도 회사를 보고 기다려라. 80% 손실 봐갖고 얼마나 얻으려고. 90% 손실해서 10배를 벌라고? 50% 손실 보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보고 2배 벌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 최악의 상황에도 전체 자산의 5% 이상 잃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금 관리랑 매매 기록 할게요. 50% 아니에요. 70% 가장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 자금 관리, 매매 기록 70%. 자금 관리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내가 종목당 감대할 리스크 수준 최대 2.5%. 종목당 최대예요. 이게 최대. 1.25%가 제일 좋아요. 포트폴리오는 항상 같은 비율로. 이거 다 나중에 할게요. 다음 시간 매매 기록, 기록법. 기록해야 돼요. 기록해야 돼요. 기록해야 돼요. 김윤수 차장 요즘 강의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고 보러 오세요. 향후 세미나 리스트 참조해 주시고 다 할 겁니다. 문의사항 편하게 주시고. 오늘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성장주 투자, 한국 최고 미국 주식 투자 세미나, 하이투자증권 양산지점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